혹시 안 받으셨어요? 아까 들어올 때 안 받으셨어요? 영어 문장의 구조. 뒤집, 거기다. 저분, 그, 문장의 구조 한다고 없으신가 봐. 자, 요 영어 문장의 구조라고 써있는 핸드업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토익이 LC하고 RC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RC는 문법, 어휘, 독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종류로 따지면 문법, 어휘, 독해인데 수업 시간에 앞으로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 문제를 빨리 풀어서 뒤에 독해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RC가 구성이 총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5, 6, 7 파트 5는 101번에서 140번까지예요. 요거는 빈칸 채우기인데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6는 총 12문제예요. 이것도 문법이랑 어휘인데 해석을 약간 베이스로 해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7이 153번에서 200번까지인데 파트 7은 완전 독해예요. 자, 일단 토익 시험을 보러 가시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안에 다 풀 수 없다라는 게 제일 큰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독해는 여러분이 빨리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지문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읽어도 시간의 한계가 있고 너무 빨리 읽으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 독해할 시간을 확보하시려면은요, 여기에서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하시는 건데, 파트 5, 6에 나오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해석으로 해서 푸시면 안 돼요. 원래 시험이 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해석을 해서 푸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문제는, 여러분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뭐 3초 문제, 1초 문제,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풀어버리고 그 시간을 확보를 해서 독해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실은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이 영어 문장의 구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매달 첫날에 무조건 하는 내용이거든요. 매달 개강날 하는 내용인데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한 달 내내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단어와 구와 절이라고 써 있어요. 일단 단어라는 거, 구라는 거, 절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쪼개서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you가 단어고요. can이 단어고요. take가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가 전부 다 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문장 해석 좀 해볼게요. You can take the next class on the second floor. 네가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2층에서. If you miss the last one. 만약에 네가 마지막 수업을 놓친다면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단어는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구라는 게 뭐냐면 구. 제가 부르는 대로 표시를 좀 합시다. 문장 중간에 보시면 the next class라고 있죠?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밑줄 긋지 말고 바로 옆에 on the second floor 괄호로 묶어주세요.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토익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사구예요. 명사구. 자, 지금 여러분이 밑줄로 그으신 the next class 요게 하나의 명사구가 되겠는데요.
명사 구라는 건 뭐냐면 한정사, 관사라는 거는 한정사의 한 종류인데요. 뭐 on, 더,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관사로 시작을 해서 클래스라는 명사로 끝이 나네요. 이렇게 한정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불러요. 한 줄로 연결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명사구라는 거는 결국에 맨 끝에 있는 명사가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관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올 때까지 한 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on the second floor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on이라는 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뭐 있냐면 예를 들면 in, on, at, 뭐 with, to, of, 뭐 by 뭐 이런 애들이 전치사죠. 전치사의 특징은요. 혼자서는 쓸 수가 없고요. 뒤에다가 반드시 명사나 명사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더라는 한정사로 시작해서 관사로 시작해서 floor로 끝나는 명사구가 붙어 있어요. on the second floor. 그런데 전치사 옆에 이렇게 명사가 붙어 있을 때는 전치사 따로, 명사구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와요. 다만 이렇게 끊지 마세요. 전치사가 앞에 있을 경우에는 전치사부터 하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구는 밑줄을 그었고 전치사구는 괄호로 묶었는데 왜 그러냐면 명사구는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구야 라는 거를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밑줄 그었고요. 전치사구는 괄호로 묶었는데 괄호로 묶었다는 거는 그 문장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문장 구조적으로는 상관없어요. 다만 해석적으로 2층에서 라는 내용을 첨가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구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 단어를 여러 개 뭉쳐놓은 덩어리를 구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렇게나 뭉치면 안 되고 뭉쳤을 때 의미가 명확하게 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the next class 하면 다음 수업 명확하게 똑 떨어지죠? on the second floor 2층에서 이것도 의미가 명확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는 구가 아니냐? take the next 이런 건 구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클래스 on the 뭐 이런 건 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구는 종류는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명사구와 전치사구. 자, 이게 이제 구고 세 번째는 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볼게요. 절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해요. 원래 모든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다 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절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you 얘가 주어고요. can take 얘가 동사네요. 자, 그런데 저 뒤로 가시면 you miss 해서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요. 자, 원래 문장에는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you, 네가 그 다음에 can take 참여할 수 있어, 뭐 들을 수 있어. 자, 이쪽이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문장에 주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절이라고 부를 거고요. 뒤쪽에 가시면은요. you, miss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자, 이 you 앞에 뭐가 있냐면 문장을 보시면 if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얘는 접속사인데 자, 여러분 원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 동사를 하나 더 데리고 들어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사를 끼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이 문장의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모든 문장에는 주절은 있어야 돼요. 종속절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사실 if 앞에서 잘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앞에 you부터 if 앞에까지가 주절, if부터 끝까지가 종속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절, 종속절 구분 어떻게 해요? 주절은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예요. 주절은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있는 쪽이 주절이에요. 그리고 접속사 끼고 주어 동사 있으면 종속절 이렇게 됩니다. 가끔 어떤 문장을 보면은요, 종속절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접속사만 끼고 들어오면 돼요. 주절은 하나여야 되지만 종속절은 여러 개여도 상관없어요. 접속사 끼고 들어오면. 요게 이제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3번으로 내려가서 문장의 오형식을 해볼 거예요. 오형식이라고도 하고, 뭐 오문형이라고도 하고,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원래 영어에서 영어 단어를 셀 때는 품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팔품사라고 하면 영어 단어를 8가지 종류로 나눠 놓은 게 팔품사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동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근데 오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문장을 5가지 종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영어 문장은 이 오형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문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1형식, 2형식, 3형식은 구성이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조건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는 모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뒤에 보어라는 애가 붙기도 하고 목적어라는 애가 붙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문장의 오형식을 따질 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자, 이렇게 4가지를 볼 건데 일단 여러분 문장의 주어 자리에다가는요 명사 계열의 애들을 쓸 거예요. 명사 계열이 뭐냐? 명사, 명사구, 대명사 이런 애들이 명사 계열이에요.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계열, 보어 자리에도 명사 계열. 명사 공통적으로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를 써야 될 것이고 보어 자리일 때 하나 더 추가 형용사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보도록 하죠. 자, 1형식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문장이 있는데 The chicken ran away 라고 되어 있어요. 치킨이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더 치킨 하면 하나의 명사 구조 관사 더에다가 치킨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run away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주어랑 동사밖에 없어요. 치킨이 도망갔다. 근데 우리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죠? 그죠? 이런 게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네? 요게 1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밑에 예문에 보시면 The chicken ran away fast 라고 되어 있는데 fast는 빠르게 라는 부사예요. 부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장의 오형식을 따질 때 부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필요하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것만 필요하거든요. 자, 비록 단어가 하나 더 붙었지만 이 문장은 여전히 1형식이에요. 부사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치킨이 달아났다 빠르게. 근데 이 빠르게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형식에 쓰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 run처럼 동사들, 1형식 동사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1형식 동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어 동사까지만 쓰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애들. 그래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1형식인데 간단한 거, 뭐 가다, 고, 오다, 컴, 뭐 아주 쉬운 애들이 있어요. 그녀가 가버렸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해는 되거든요. 그 문장에 무슨 의미인지. 자, 그 다음에 토익에서 많이 쓰는 상승하다라는 rise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다, grow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 출발하다, leave. 반대로 도착하다, arrive.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생하다, occur, take plac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일하다, work. 요것도 있고. 지속되다라는 last도 있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일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만 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arrive라는 단어. 자,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기차가 주어져. 도착했어요. 동사. 여러분, at the station은 뭐예요? 전치사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럼 이거 필요 없네. 필요 없네요. 그럼 몇 형식? 1형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1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성장하다, 이것도 상승하다, 성장하다, 일하다, 지속되다, 떠나다, 도착하다, 발생하다. 이거 take place도 발생하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형식 동사예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A fire occurred. 끝.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요런 게 1형식 동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형식 보도록 하죠. 2형식 예문 아주 간단한 걸로 써놨어요. He is a CEO. 자, he, 그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 비동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겠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웬 명사구를 하나 붙여놨어요. 명사구를. 자, 비동사는요,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인데, 뒤에 보어라는 애를 하나 붙일 거예요. 이 보어가 뭐냐면, 자, he is a CEO 하면, 이 문장에서 누가 CEO예요? he가 CEO죠. 그죠? 얘는요, 주어인 he를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그게 주격 보어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는요,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하나 붙어요. 그게 주격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CEO가 누구야? 주어인 he, 얘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옆에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예문이 하나 더 있죠? 간단한 걸로. He's busy. 그는 입니다. 자, busy는요, 바쁜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이 문장에서 지금 누가 바빠요? he가 바쁘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단어, 주격 보어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주어를 설명해줄 단어를 하나 더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붙여줄 때 뭘로 붙여주냐면 명사나 형용사로 붙여주는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로. 자, 이 형식 동사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모아서. 자, become 뭐뭐가 되다.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stay는 머무르다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remain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떤 상태로 있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쓰면 뒤에다가 자, you, look을 쓰셨으면 you를 설명해줄 보어를 하나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로. 예를 들어서 형용사 하나 써볼까요? beautiful. 그러면 너는 예뻐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어떠어떠해 보인다 이렇게. 요게 이 형식이에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하나 붙어있는 거. 동사 다음에. 자, 이번에는 3형식 봅시다. 자, 3형식에 가면 목적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목적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를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예요. 자, 예문 하나 써볼게요. he, 그가 it, 먹습니다. donut. 이 문장은 원래 아주 썩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문법 설명하기에 좋아요. 자, 그가 먹는다. 도너츠를 이렇게. 그가 먹는다. 도너츠를. 이가 목적어예요. 자, 하나 더 써볼까요? She, 그녀가 bought, 샀어요. A book, 책 한 권을. 그녀가 샀어요. 책을 이렇게. 이거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계열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도 관사 플러스 명사, 명사구. 여기에도 관사 플러스 명사, 명사구. 이렇게. 자, 그런데 동사 다음에 명사를 썼는데 얘랑 혼동하지